여러분, 사회복지사 따면 취업 안 된다 말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취업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했지만 사실 핵심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일하고 있는 분들 보면 이것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준비해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튜디오 8년차 담당자 최민수 팀장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변에서 사회복지사 따봤자 취업도 안 되는 자격증 뭐 타러 따냐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정보는 취업하려면 첫 번째로 꼭 필요한 서브 자격증과 두 번째 직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약 9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취업하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내용이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남성, 여성 상관없이 꼭 필요한 자격증으로 꼽습니다. 왜냐면 시설 내에서 운용되는 스타렉스 같은 12인승 이상 차량을 운전하려면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꼭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복지기관에서 진행하는 외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거나 시설 내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러 간다든지 이용자분들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하려고 한다든지 등 많은 이유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외로도 시설 내에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만약 운전 경력이 7년 이상 무사고라면 일종 보통 면허증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할 수 있는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입니다. 저는 둘 다 취득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컴활 2급은 엑셀 시험을 보고 ITQ 자격증은 한글, 엑셀 시험을 보다 보니 서류 업무가 무조건 따라오게 되는 사회복지사 직종에선 운전면허증만큼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은 컴퓨터를 워낙 잘 다루다 보니 컴퓨터 관련 업무가 어렵지 않지만 40대, 50대, 60대 선생님들은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분들이 되게 많고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은 다뤄보지 않았을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런 서류 업무도 알려주느라 스트레스가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컴활이나 ITQ와 같은 자격증은 꼭 필수는 아니지만 업무 역량을 스스로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자격증으로 권유를 드리는 정도입니다. 면접 보실 때에도 눈길 한 번 더 가는 이력서를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직무 선택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 취업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제 주관적인 입장에선 취업이 불가하다기보단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누적되고 있는 자격증 취득자도 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자격증 취득을 도와드렸던 분들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취업에 좀 더 수월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직무를 선택해서 취업이 가능한 기관의 유형을 정리해 전략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셨던 것들이 취업 성공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하겠죠. 자, 사회복지사는 보시는 화면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어 업무를 설명하자면 보육원이나 장애인 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케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경력이 없는 신입 사회복지사의 경우라면 무난하게 취업할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행정 업무입니다. 내가 사무직 경력이 있거나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고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면 시설 운영, 회계,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상담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상담 업무라면 전문성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회복지사 취득을 도와드렸던 선생님 중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지만 활용하고 있지 못해 사회복지사로 일하려고 하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직업상담사라면 많은 분들이 막 심리상담에
상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심리 상담보단 부인, 구직, 진학, 인력 소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직업 상담사를 가지고 계시면 청소년 시설에서 되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진학 상담을 도와준다거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현실적으로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은 종합복지관이나 큰 법인시설, 복지재단 이런 시설에 취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런 시설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은 기본이고요.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후 이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지사 취업에 관련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취업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려고 하는 마인드나 태도, 스펙이 정말 취업에 맞게끔 준비를 해왔었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땄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련된 사항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통해 여쭤보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학튜디오의 최민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의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제목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상담 링크를 확인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